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수원 KT. 창원 LG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18경기에서 13승 5패를 기록했으며 평균 득점 77.1점, 실점 70.3점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다. 공격 효율 110.9, 수비 효율 102.0을 기반으로 한 순효율 플러스 8.9는 시즌 내내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는 핵심 지표이다. 최근 모비스전에서 90대 6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주전에 체력 안배까지 병행해 백투백 일정임에도 피로 누적은 크지 않다. 홈에서는 9경기 중 6승 3패를 거두며 평균 75.7점을 기록하고 실점은 67.0점으로 억제 경기당 총점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수비 중심의 단단한 운영은 LG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윤원상의 합류로 가드진의 뎁스가 한층 안정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팀 전력의 흐름상 과도한 득점 교환전보다 상대의 효율을 낮추는 구조 속에서 경기를 통제하는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원 KT는 18경기 9승 9패로 리그 평균권의 전력에 머물러 있으며 팀의 최근 흐름은 다소 불안정하다. 공격 평균 72.2점, 실점 77.5점에 그치며 공격 효율 103.1과 수비 효율 109.8을 합산한 순효율 마이너스 6.7은 시즌 초반보다 하락세를 보인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성적이 하락했고 경기당 득점은 72.1점에 머무르며 실점은 79.9점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날 삼성전에서 71대 96 대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하윤기가 경기 전 담 증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고 한의원도 경기 중 등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 출전 시간이 제한되었다. 김선영 또한 장기간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올 시즌 8.2득점 4.1어시스트를 기록하던 그의 공백은 가드진의 리듬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KT는 프런트코트 높이와 볼 배금 모두에서 정상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어렵다.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70.5득점, 79.3실점으로 수비 효율이 추가로 떨어져 있으며 최근 원정 2경기 모두 15점 내외의 점수 차로 패하면서 원정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LG의 공격 효율을 제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시즌 전반의 데이터와 최근 컨디션을 종합할 때 LG의 우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두 팀의 시즌 맞대결에서도 LG는 홈과 원정 모두에서 승리하며 상성의 흐름을 입증했다. LG의 높은 수비 집중력과 짜임새 있는 로테이션 운영은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며 KT가 느린 페이스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또한 LG는 홈 2점 속의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가 돋보이고 반대로 KT는 백코트 부담이 커서 빠른 트랜지션 대응력이 떨어진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LG가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득점 교환보다는 낮은 페이스와 공격 효율의 균형 속에서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전력의 짜임새와 홈 2점을 고려할 때 LG의 승리 가능성이 뚜렷하다.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고양 손호. 서울 삼성은 시즌 중반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공수 균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팀으로 평가된다. 올 시즌 전체 공격 효율은 109.3, 수비 효율은 109.7로 리그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외곽 성공률 향상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더해지며 실질적 경기 운영의 밀도가 높아졌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83점 이상을 득점하며 승리한 경기에서는 특히 외곽에서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0.8점의 득실 마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가 크게 벌어지는 흐름보다는 경기 후반부까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직전 수원 KT전에서 보여준 리바운드 우위와 3점 성공률의 효율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전 가드 최성모가 KT전 중 발목을 다치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대성이 여전히 회복 모드에 있는 만큼 가드진의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 최성모의 경우 경기당 평균 7.1득점 3.4어시스트를 기록해온 선수로 그가 빠질 경우 공수 전환 타이밍과 볼 배급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 위험이 따른다. 이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홈에서의 조직적인 디펜스와 페이스 유지 능력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다.
고양 소노는 올 시즌 팀 컬러가 뚜렷한 공격 지향형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 효율은 112.0으로 리그 평균보다 높으며 전체 공격 중 3점 시도 비중이 39%에 달할 만큼 외곽 중심의 전개를 즐긴다. 그러나 수비 효율이 112.5로 다소 불안한 편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잦은 편이다. 평균 득점은 76.1점, 실점은 75.9점 수준으로 언뜻 정적인 인상에 가깝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페이스가 높아지며 경기당 득점이 80점 이상으로 올라섰다. 문제는 주전 가드 이재도가 갈비뼈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 중이라는 점이다. 이재도는 경기당 10.8득점 4.9어시스트를 기록해온 핵심 볼핸들러로 그 부재는 후방 조립력과 2대2 전술 연계 부분에 뚜렷한 공백을 만든다. 이로 인해 턴오버 빈도가 높고 공격 전환 시 리듬이 일정치 않아 상대 수비에 대응하는 방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팀 내부조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포워드 라인의 활동량 덕분에 공격 리바운드율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보다 공격에서 흐름을 잡을 때 승률이 높다. 이는 다시 말해 초반 3점 감각이 올라오면 경기 리듬이 살아나지만 외곽이 막히면 후반 득점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다. 두 팀의 맞대결은 올 시즌 두 차례 모두 2점 차이의 박빙 승부로 끝났으며 경기 내용 또한 시종일관 균형 잡힌 양상 속에서 클러치 순간에 서울 삼성이 리드를 지켜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 시즌 전력 구도상 양팀은 공격 효율 중심의 중위권 구도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이 리바운드와 3점 효율면에서 앞서며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소노는 이제도 결장에 따른 조직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공격 루트가 다소 일직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은 홈에서의 수비 집중도가 높고 상대의 페이스를 늦추는 경기 운영 능력이 최근 두드러진다. 경기의 흐름은 급격히 빠르기보다 중간 템포에서 상호간 득점을 제한하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공수 지표를 종합하면 다득점보다는 수비 균형이 강조되는 경기 양상이 자연스러우며 5점 이내의 근소한 승부에서 홈에 의한 미세한 우위가 점쳐진다. 언더 양상 속 서울 삼성의 5점 차이 내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해.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올 시즌 일정한 기복 속에서도 중위권 경쟁을 유지하며 나름의 리듬을 찾는 중이다. 홈 경기에서는 페이스가 빠르지 않음에도 효율적인 세트 오펜스를 구사하며 안정적인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인사이드에서 이해란과 배혜은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득점 루트가 자리를 잡았고 두 선수의 하이로우 게임 완성도가 점차 향상되며 공격의 중심이 페인트존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배혜은은 최근 경기들에서 상대 빅맨을 상대로 꾸준히 더블팀을 유도하며 외곽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해란 또한 공격 리바운드와 미드레인지 슈팅에서 팀의 리듬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체진 활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혜빈과 강유림이 벤치에서 투입될 때마다 속도 조절과 수비 로테이션에 안정을 더하고 있으며 백투백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로테이션을 활용하여 피로 누적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연속 일정에 따른 체력 저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경기 후반 전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반면 아산 우리은행은 지난 몇 경기 동안 공격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리그 하위권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김단비와 이명관을 제외한 주요 득점원의 기복이 뚜렷해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특히 한엄지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평균 8.3득점, 3.7리바운드, 2.1어시스트를 기록하던 외곽 자원이 빠지게 되었고 그 공백이 코트 양쪽 끝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엄지의 존재는 우리은행의 스페이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부재로 인해 코트 폭이 좁아지고 상대가 인사이드 압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60점을 밑돌았던 이유 또한 이러한 전개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여전히 수비 전환 속도와 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점을 억제하는 데는 일정 수준의 저항을 보일 수 있다. 경기 초반에는 김단비가 중심이 된 하이포스트 공격 전술과 스크린 이후 외곽 찬스를 통해 초반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관의 슈팅 감각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공격 흐름이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장으로 인한 로테이션 부족은 후반에 피로 누적을 불러올 소지가 크며 이를 버티기 위해 전략적 타임아웃 운영이 요구된다. 경기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낮은 페이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최근 들어 템포가 느려지고 공격 효율보다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홈 이점을 활용해 초반 리드 확보 후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은행은 공격 시도 횟수를 줄이고 확실한 득점 찬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의 경기 전력 차가 크지는 않지만 삼성생명이 인사이드 우위를 활용해 근소하게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높다. 다만 양팀 모두 체력적 제약과 수비 중심 운영으로 득점 상승세가 제한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공격 효율보다는 리바운드와 수비 집중력 그리고 막판 자유투 성공률이 승부를 가를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많지 않은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반 승부처에서 인사이드와 세트 오펜스 운영의 완성도가 더 높은 용인 삼성생명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용인 삼성생명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네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서울 SK. 부산 KCC는 올 시즌 내내 꾸준한 공격 생산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효율에서의 기복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의 평균 득점은 리그 중위권 수준이나 최근 들어 실점 억제력이 다소 흔들리며 경기 후반 수비 집중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다만 홈에서는 확실히 달라진다.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오르며 세컨드 찬스를 통한 득점 기회 창출이 늘고 있고 3점 시도 빈도 역시 높아 최근 몇 경기는 경기 운영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최준용, 송교창 등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특히 허웅과 허운이 이끄는 외곽 라인은 경기 초반 볼 움직임이 원활할 때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만큼 초반 페이스를 쥐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장기 부상에서 복귀 이후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았고 평균 시간 대비 득점 기여도도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인사이드 수비에서 상대 빅맨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야투 성공률은 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실책 전환 실점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KCC는 공격 효율을 높이되 수비 로테이션에서의 미세한 조정이 절실하다. 특히 서울 SK의 수비 전환 속도를 고려하면 리바운드 이후 빠른 속공보다는 세트 오펜스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공격 전개가 더 효과적일 전망이다. 서울 SK는 시즌 내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 효율과 수비 효율이 모두 안정된 밸런스를 보여준다. 팀의 평균 득점은 79점대 실점은 75점 안팎으로 실질적으로 상대의 득점을 제한하며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8승 2패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데 이는 선수단 전반의 컨디션 유지와 수비 집중력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수비에서의 로테이션 가동이 빠르며 상대의 외곽 공격을 봉쇄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공격에서는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적극적인 골 및 침투와 효율적인 볼 분배가 두드러지고 있다. SK는 페인트존 득점을 확실히 가져가는 스타일을 유지하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릴수록 외곽 옵션을 통해 균형을 잡는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자밀 원희의 경기력 안정이 팀 승리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 공격 전개가 한층 유연해졌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초반 기세를 잡지 못할 경우 리듬이 흔들리는 경향도 있다. KCC의 빠른 외곽 흐름과 강한 전환 속공 대응에서 수비 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경기의 균형을 결정할 핵심 지점이 될 것이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게임으로 급격한 득점 폭발보다는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며 점수를 쌓는 양상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KCC는 홈의 지원 속에서 적극적인 리바운드 싸움과 허웅의 외곽이 살아날 경우 접전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효율의 차이에서 서울 SK가 근소하게 앞선다. 두 팀의 시즌 평균 득실점과 최근 경기 페이스를 감안할 때 경기 흐름은 리그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득점 구간으로 수렴될 확률이 크다. KCC는 홈에서의 집중력으로 경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나 SK의 균형 잡힌 로스터와 수비력 우위가 결과적으로 작은 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전주 KCC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해.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대한항공은 리그 초반부터 안정된 전력과 효과적인 로테이션으로 1위 자리를 확고히 지켜왔다. 정지석을 중심으로 한 공격 흐름이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세터 한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노련함을 넘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 평균 공격 성공률이 56%를 넘어서는 등 공격 효율이 확실히 상위권 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블로킹과 리시브 효율에서도 균형 잡힌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상대가 득점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곽승석이 훈련 복귀 중이지만 아직 실전 투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현재 주전 라인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곽승석의 복귀는 팀의 리시브 폭을 한층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경기 후반부 동력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올 시즌 전반적인 팀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송명근의 부상 결장은 전술적 타격이 매우 크다.
그가 공격뿐 아니라 리시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맡아왔던 만큼 해당 부재로 리시브 라인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세터 라인에서는 도산지와 노재웅 모두 경기 중 토스 정확도 저하가 나타나며 중앙 연결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김상우 감독은 빠른 속공을 유지하려 하나 세터의 흔들림이 잦아 득점 리듬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서브 성공률이 낮은 편이어서 상대 리시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블로킹 효율 또한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삼성화재는 세트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경기 양상은 대한항공이 초반부터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 선수의 정교한 토스 분배를 바탕으로 중앙과 측면이 번갈아 열릴 것이며 정지석, 임동혁, 곽승석의 공격 루트도 적절히 병행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송명근의 부재로 인해 공격 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세터진의 불안정한 토스 타이밍이 잦을 경우 블로킹 벽을 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양팀의 세트별 득점 분포를 고려할 때 경기 전체는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의 셋 운영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팀의 안정된 리시브 밸런스와 조직적인 블로킹이 삼성화재의 공격 성공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시종일관 짜임새 있는 경기 구조가 유지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더 양상 속 대한항공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핸디캡 승. 6번째 경기 정관장 대 한국도로공사. 대전 정관장은 팀 전력의 중심이었던 위파위와 염혜선의 부재로 인해 경기 운영에 큰 공백을 안고 있다. 어포짓 공격은 모처럼 공격 시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세터 최서연의 불안정한 토스 흐름으로 인해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중앙 공격에서의 타이밍 미스가 잦고 블로킹 라인의 전환 속도 또한 상대에 비해 뒤처지며 세트 초반 주도권 확보에 애를 먹는 양상이다. 리베로 라인의 디그 커버는 안정적이지만 세터 라인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공격 패턴이 제한적이다. 강한 서브를 통해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전술 의도는 명확하나 범실률이 높아 실질적인 득점 연결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결장 선수의 영향이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 경기 내 리듬 제어 능력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에 맞서는 김천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모마와 강소희가 만들어내는 좌우 라인의 밸런스가 매우 뛰어나며 배은하를 중심으로 한중앙 배치 또한 견고하다. 아시아쿼터 타나차 숙소세 결장은 공격 라인에서 일정 부분 손실로 작용하지만 안정된 세트 조율과 장기적인 팀 합이 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세트 중반 이후에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으며 리시브 이후 빠른 전환 공격 성공률이 높다. 특히 강소희의 타점이 높고 각도 조절 능력이 좋아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데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의 마무리 집중력 저하는 다소 불안 요소로 남아있으며 이 부분이 경기 후반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맞대결은 정관장이 홈코트의 이점을 살리려 노력하겠으나 세터 공백으로 인한 딜레이와 공격 루트 단조화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도로공사는 1세트부터 서브 공략으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압박하고 높이 우세를 활용한 블로킹 득점으로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경기 흐름은 중세트 이후 교체 투입으로 일부 완급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수비 완성도에 따라 세트 간 점수 편차가 다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안정적인 세터링 밸런스를 보유한 도로공사는 전체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점수의 흐름상 장기 세트보다는 효율적인 마무리 국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오버 양상 속 정관장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공사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